Learning by Running eQuest 디테일 모드에 관해서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 Learning by Running에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론기기 설비 공조 시스템, 여론기기 및 공조 시스템의 종류에 관한 개론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개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비 시스템의 그러니까 공조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여론기기, 공조기기가 연결되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이번 동영상에서 공조 설비의 종류를 선택함에 따라서 모델링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렸던 이런 기기, 공조기기의 종류에 따른 구성을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eQuest에서 활용 가능한 공조기기와 여론기기의 종류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with the mode에서 공조기기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결과가 디테일 모드로 어떻게 넘어오게 되고 디테일 모드에서 어떻게 여론기기 및 공조 방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기본적으로 eQuest 매뉴얼에 있는 표를 가져와서 좀 정리를 한 것인데요. eQuest에서 다루고 있는 공조 시스템의 종류에 관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싱글 덕트 타입, 그 다음에 에어 믹싱이라고 하는 것은 듀얼 덕트 타입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믹싱이라는 게 냉풍과 온풍을 믹싱해서 냉난방에 사용하는 타입이라는 의미이고요. 터미널 유닛이라고 하는 건 센트럴 시스템, 즉 에어 핸들링 유닛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존 자체에 냉난방 장비가 위치하게 되면 이런 장비들을 터미널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레지던셜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사용되지가 않는데 미국의 주택 같은 경우에 주거 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에어 타입 시스템인데 그래서 레지던셜 타입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공조 방식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히팅 온리라고 해서 난방 전용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좀 간단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종류를 공조 방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방식들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타입이기도 하거니와 이 파란색으로 마크한 방식을 기본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방식에 관해서는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정리된 설비 시스템 위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표에서 설명하는 코드 워드라고 하는 건 실제 eQuest 상에서 그 공조 방식을 약어로 부르는 네임입니다. 그래서 PSG라고 하면 패키지 싱글 존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패키지드라고 하는 게 에어 핸들링 유닛이 있는 공조기 방식에 반대되는 개별적인 제어가 가능한 에어컨 또는 EHP가 대표적인 타입인데 그러한 타입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패키지 싱글존 타입이 루프탑 유닛이 우리나라의 에어컨에 상대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싱글존 with subzone reheat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정풍량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실 정풍량이라고 정확하게 이 네임이 같은 시스템은 이 퀘스트 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글존 서브존 리히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정풍량 방식의 제어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CAV 타입이라고 설명을 넣어 놓은 것이고요. 이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싱글존 뿐만 아니라 멀티존을 담당하게 우리가 조닝을 시스템 구성을 입력을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CAV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VS라고 하는 것은 Variable Air Volume 시스템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VAV 공조 방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다양한 형태의 병풍량을 만드는 방식이 있죠. 뭐 팬파워도 있고 베인을 컨트롤해서 수정하는 에어 볼륨을 변경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 베이브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타입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펜코얼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물의 외주부에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라는 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P택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꼭 창문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조그마한 박스 속에 냉방이 가능한 그 냉방 사이클이 가동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P택이라고 그냥 선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P는 힙펌프 시스템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워터루프 히트펌프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힙펌프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해서 워터 소스, 에어 소스, 그라운드 소스 힙펌프 시스템을 모두 다 모델링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모듈이 지금 현재 이 퀘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팅 온리 모드에서 보면 플로우 패널 히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온돌, 바닥 복사 난방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있는 시스템들은 난방만 가능한 유닛 히터 또는 유닛 히팅 앤 벤틸레이터 이런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기로 보면 먼저 냉동기 냉각탑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류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리퓨글 허메틱이라고 하면 원심식 냉동기를 의미를 하죠.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냥 터보 냉동기 이렇게 부르는 시스템. 근데 전기를 사용한 냉동기의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프로케이팅 허메틱이라고 하면 왕복동식 냉동기, 그 다음에 스크류 허메틱, 스크류 냉동기, 그 다음에 센트리퓨글 다음에 오픈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오픈의 의미는 모터가 냉동기의 외부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냉동기 타입을 선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싱글 스테이지 업섭션, 투 스테이지 업섭션 이러면 1중 효용, 2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다이렉트 파이어드 업섭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흡수식 냉온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인데 겨울철에는 보일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어떤 냉방 전용 형태를 다이렉트 파이어드 업섭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의 두 개는 냉각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냉각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 건물에서 볼 때는 워터쿨, 그러니까 물을 분사시켜서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공기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다량의 신선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에어쿨 방식의 냉각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각탑을 에어쿨드, 워터쿨드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항류형, 직교류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냉각탑 타입은 워터쿨드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추가로 종류를 선택할 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는 온수 보일러와 크게 스팀 보일러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온수 그 다음에 스팀 보일러가 있는데 전원이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렉트릭 온수 보일러, 스팀 보일러가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가 연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소 공기를 자연적으로 드래프팅하는 보일러가 있고 포스트 드래프팅, 그러니까 그 연소 공기를 팬으로 불어줘 넣어주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인데 그런 종류에 따라서 보일러를 다시 구분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종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공조기를 선택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실제 이 퀘스트 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위스트 창에서 HVAC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 HVAC 시스템의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창에서는 쿨링 소스와 히팅 소스를 선택함으로써 공조 방식을 크게 컨트롤에서의 공조 방식, 여기서 컨트롤이라고 하면 패키지 타입인지 아니면 공조기를 사용하는 중앙 냉난방 방식인지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쿨링 소스, 히팅 소스를 현재 그림처럼 실드 워터 코일, 핫 워터 코일을 사용한다고 선택을 하면 공조기를 사용하고 공조기 내에 냉수 코일, 온수 코일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시스템 타입의 디폴트로 표준 VAV 시스템이 선택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코일 타입을 선택을 하지 않고 DX 코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DX 코일이라고 하는 것이 패키지 타입 자체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에어컨에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일 자체가 그러니까 워터 코일 자체가 필요 없게 되고 워터 코일이 필요 없으면 공조기가 필요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DX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냉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기,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롤 방식의 소형 압축기를 패키지 형태로 사용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기도 사용하지 않게 되죠. 냉동기가 없으면 냉각탑도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플한 방식, 이 공조 방식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이 유이스드 모드에서 시스템 타입의 쿨링 소스, 히팅 소스를 선택한다는 것이 이 공조 방식을 선택하는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열원기기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쿨링, 히팅, 소스 선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왼쪽에서처럼 히팅, 칠드 워터 코일과 핫 워터 코일을 선택했을 경우에 리퀘스트 다이어그램 상에서 열원기기에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냉방 시스템의 경우에 냉동기와 그 다음에 냉동기에서 공조기로 냉수를 전달하는 배관 시스템, 이걸 칠드 워터 루프라고 그러겠죠. 칠드 워터 루프에는 배관도 있지만 펌프도 있겠죠.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냉동기, 냉수 배관 시스템, 그 다음에 공조기에 들어가는 배관 시스템에 들어가는 냉수 펌프까지 포함해서 이 냉수 공급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칠러의 응축기에서 냉각수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서 건물 외부에 위치한 주로 냉각탑으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냉각수 순환 시스템을 컨덴스 워터 루프라고 부르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냉각수 루프에 냉각수를 순환하기 위한 펌프가 그림에 보이진 않지만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그 난방 시스템이죠. 우리가 보일러를 선택하고 보일러에서 공조기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배관 시스템이 있고, 이 배관 시스템을 핫 워터 루프라고 부르고, 이 루프 속에는 역시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는 펌프 시스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plete system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가 어떤 공조 방식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일러가 또는 냉동기가 선택이 되고, 냉동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 루프와 펌프와 타워, 냉각 타워 같은 모든 시스템들이 다 실제로는 동시에 결정이 되는 시스템 방식이라 하는 것을 이퀘스트의 공조 방식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이제 디테일 모드로 넘어와서 우리가 공조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 오픈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이 그림인데요. 자, 어떤 아무거나 이런 시스템을 공조 시스템을 열어서 시스템 타입을 드랍다운 해보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공조 시스템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즈드 모드에서는 이렇게 많은 시스템 타입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위즈드 모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공조 방식을 선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디테일 모드로 넘어와서 이렇게 시스템 타입을 드랍다운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시스템 공조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아까 이전 장에서 컴플리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냉수 배관, 칠드 워터 루프, 그 다음에 핫 워터 루프, 그 루프와 연결된 냉각탑 또는 펌프 시스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변경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 공조 방식을 변경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전체 시스템이 다 같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디테일 모드는 마법사의 모드와는 달리 위스 모드에서 자동으로 선택하고 입력해 주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떠한 종류를 공조 방식을 선택했을 때 그와 연계되는 연계되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트리 구조로 된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chilled water loop에 펌프 시스템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hiller 1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핫워터 루프에는 핫워터 루프 펌프와 보일러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공조 방식을 현재 그림처럼 VAV 타입으로 입력을 위스 모드에서 했는데 실제 시스템은 패키지드 VAV 시스템 타입이다. 고 해서 시스템 타입 세 번째에 있는 패키지드 베어리블 볼륨 타입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왼쪽의 트리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패키지드 타입이 되면 칠러도 필요 없게 되고 chilled water loop 자체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condense water loop도 필요 없고 냉각 타워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키지 시스템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전에 중앙 냉난방 방식에서 사용됐던 시스템들까지 같이 삭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략적인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자, 이 퀘스트를 열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with the 모드에 와 있고 시스템 타입에서 셀렉션 타입을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with the 모드 상에서 그 패키지 타입으로 선택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hilled water 코일 대신에 DX 코일을 선택을 하면 다이렉트 익스펜션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내가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에어컨은 냉방 전용이기 때문에 난방 시스템은 별도로 또 난방 방식에 맞는 시스템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furnace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난방 방식인데 일종의 보일러가 우리나라에서의 보일러가 수돗물, 그러니까 시수를 간접적으로 가열을 해서 난방을 급탕에 쓰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 furnace는 이 물 대신에 공기를 직접적으로 가열해서 실내에 보내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음도 크고 효율도 좀 떨어지는 시스템인데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우리나라 건물을 모델링 할 때는 이 퍼니스를 선택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히팅 소스를 그러면 핫워터 코일을 선택을 하면 보일러를 선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히팅에서도 DX 코일을 선택하면 괄호에 있는 것처럼 냉방도 DX 코일, 난방도 DX 코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히트펌프 타입의 시스템을 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냉방, 난방 모두 히트펌프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조 방식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펌프를 선택하면 히트펌프의 열원 소스가 무엇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드랍다운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열원을 통한 히트펌프 시스템, 그 다음에 그라운드 소스, 그다음에 몰터 소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이 종류의 설비 시스템의 종류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DX 코일을 선택을 하고 리턴 투 내비게이터를 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시스템 중에 chilled water plant equipment라든지 hot water plant equipment가 비활성화됩니다. 현재 이렇게 hot water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은 했지만 지금 건물의 어디에서 이 hot water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찾아보기라고 다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가능한지. 자, DX 코일이고 난방을 핫워터 루프를 사용한다고 두면 핫워터가 생기는데 난방도 DX 코일을 사용한다고 두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데 아마 이전에 제가 이미 열면서 이것저것 수정을 하면서 핫워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을 조금 남겨 놓아서 이 입력이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지금 냉방 시스템처럼 비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되고 나면 이제 패키지 시스템이 이제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전처럼 칠드워터, 핫워터 코일을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냉방, 난방, 열온기기 선택하는 것까지 활성화해서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디테일 모드로 왔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모드로 오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월터 사이드 시스템에 지금 두 대의 공조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월터 사이드에서는 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냉동기, 보일러, 냉각탑 모든 시스템이 다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공조기로 넘어가서 자, 이 VAV 시스템을 열어보면 여기 시스템 타입에서 우리가 원하는 많은 방식의 공조기를 새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현재는 VAV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CAV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싱글 존 리히트 시스템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이퀘스트에서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의 종류도 같이 변경을 해주지만 이 디테일 모드에서부터는 그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일이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 초급자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윌스 모드에서 가능한 시스템, 내가 원하는
최종 모델링에 가까운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 오시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현재는 VB 시스템이 모델링 되어 있기 때문에 VB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하면 어떤 부분들이 이퀘스트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하지 못하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VB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팬 시스템에 있죠. 그래서 팬이 풍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팬의 스피드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팬의 성능 곡선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variable speed drive에 맞는 part load ratio의 펑션 값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팬 컨트롤 부분에서도 팬의 EIR이 그러니까 팬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파트 로드 레이시오에 따른 따라서 달라지는 이 팬 에너지 성능 곡선이고 팬의 이 운전 성능 곡선 이 두 가지가 이게 별도로 VAV 시스템에 맞게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VAV 시스템을 위즈 모드에서 선택을 하고 디테일 모드로 넘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VAV 시스템에 맞게 팬의 성능 곡선이 선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부분들은 외기, 냉각 장치, 난방 장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공조 방식, 기본적인 공조 방식 때문에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VAV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존 리히트 시스템으로 변경을 한다고 두면 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컨트롤 존을 물어봅니다. 이 왜 그러냐면 VAV 시스템은 각 존마다 풍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 온도 센서가 있는데 CAV 시스템은 각 존마다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공급되는 풍량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특정 존들 중에 가장 면적이 넓거나 가장 대표성이 있는 존에 온도 센서 및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존 중에 어떤 존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층에 있는 남쪽 존에 이 온도 센서가 있다고 두면 이제 그 공조 방식의 변경이 이미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팬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팬에서 돌아와 보면 이 팬에서 이 공조 방식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 운전 성능 곡선과 팬 에너지 성능 곡선 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붉은색으로 마킹이 된 내용들은 위즈드 모드에서 처음으로 입력을 하긴 했지만 사용자 입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인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위즈드 모드에서 그 부분을 마음대로 변경을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정확하게 CAV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입력 단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이제 찾아보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뜻이죠. 자, 이렇게 CAV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고, 예를 들면 두 번째, 첫 번째 있는 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 변경을 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월터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보면 CAV 방식이든 VAV 방식이든 어쨌든 공조기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냉동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에어사이드 시스템의 종류를 공조 방식이 아니라 패키지 시스템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예를 들면 패키지 웨이브 시스템이긴 한데 패키지 웨이브 시스템이다. 자, 이 시스템도 패키지 시스템이다. 두면 어떻게 되나요? 자, 펜에서 보면 펜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펜과 관련된 효율 또는 펜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종류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공조기 입장에서는 패키지든 에어 핸들링 유닛을 쓰는 방식이든 변경은 필요 없는데 이 워터 사이드에서 이 시스템들이 지금 냉동기나 보일러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패키지에서는 음, 최소한 이 냉동기는 이제 패키지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냉동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냉각탑도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이 냉동기와 연결된 냉수 순환 루프의 이 공조기가 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얘네들은 이 존재는 하되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루프를 삭제를 해줘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리하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설비 시스템에서 공조 방식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열원기기 방식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그 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연계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 자체를 같이 변경을 할 줄 알아야지 디테일 모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스템, 공조 방식, 이런 방식을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조 설비, 여론기기나 공조 설비의 종류에 관한 어떤 이론적인 이해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변경이 상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공조 방식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체크해 봄으로써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론적인 측면에서 이 퀘스트 상에서 다룰 수 있는 공조 및 여론 기기 방식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즈드 모드에서 정한 여론 공조 방식을 디테일 모드에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가 공조 방식을 모델링하는 작업을 동영상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CAV 시스템을 모델링한다든지 웨이브 시스템을 모델링한다든지 하는 방식 과정에서 하나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공조 방식에 따른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들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론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많이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원하는 모델링 내용이 있으면 이 유튜브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능한 빨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